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최근 국내 조사 결과 무려 73% 이상의 독거노인이 고독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고독사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겪는 불편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의 어려움, 외로움, 급변하는 사회 속 불안감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작은 어려움이나 고민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국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과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과 그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실제 사례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과 함께 희망을 만나보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서서히 저하되고 사회적 연결망도 점차 약화되는 현실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경제적 불안, 기술 발전의 속도에 밀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독거노인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여전히 정보 접근성의 한계, 기술 격차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에서는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 디지털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낮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어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 중인 여러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성공적인 복지 사례들을 통해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에서부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디지털 소외 해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어르신 개개인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영상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의 참여 방법과 성공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영상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어 고독과 소외를 극복하고 서로를 돕는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과 함께 변화의 시작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재정,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40% 이상의 분들이 만성질환과 관련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계층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 수급액의 미비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되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어르신들이 사회와 단절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은 의료비, 약가, 보건 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과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기술 격차, 그리고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복지 자원의 불균형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관리 및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로 인해 보건소, 복지관, 지역사회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인원이 적거나 일시적인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꾸준히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 악화와도 직결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만성질환과 결합되어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통계 자료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소외 문제로 인해 어르신들의 약 30% 이상이 온라인 기반의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 정보 격차와 교육 부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경우 평균 연금 수급액이 생활비의 50% 미만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건강 관리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미비는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열악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더욱 고립되고 사회적 소외감이 증대되어 건강과 정서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신 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안전망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셨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실제 통계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관리, 경제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성공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며 어르신들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상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모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에 몸담으시며 자연과 함께 살아오신 분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일해 오셨지만 최근 들어 체력 저하와 만성질환,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과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주 2회 진행되는 스트레칭, 걷기 운동, 그리고 동료 어르신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점차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 김모 어르신은 혼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만성질환 증상이 심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연락이 드물어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적 부담 역시 점점 커져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과 영양상담, 그리고 운동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김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체력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체감하였으며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사회적 교류가 가져다주는 정서적 안정 효과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모임을 통해 새로 사귄 이웃들과는 마치 가족처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된 디지털 기초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복지 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김모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히 건강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외로움과 소외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주며 어르신들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어르신 중 약 30%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원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단순히 기술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비율은 32%에 육박하며 이들은 경제적 불안과 정서적 고립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어르신들의 40% 이상이 연금 수급액이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복지 인프라 격차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및 소도시에서는 보건소, 복지관, 커뮤니티 센터 등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접근성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 격차와 지역 간 복지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활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 악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 중 45% 이상이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어 결국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통계 자료와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듯 어르신들이 겪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체계와 안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어르신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경제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함께 돌아보고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어르신 지원을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모구역에서는 행복한 어르신 센터를 통해 건강,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무료 건강 강좌, 취미활동 프로그램, 디지털 기초교육 등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의 한 시에서는 늘편한 AI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과 함께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덕분에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과의 소통 또한 개선되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우리 동네 어르신 밥상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복지관이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소규모 모임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히 물리적 건강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주체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참여 기회를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국내 우수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행복한 어르신 센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 강좌, 체육활동, 디지털 기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특히 매월 평균 50여 명의 어르신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개인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디지털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복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최신 정부 지원 정책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운영은 참여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정기적인 모임과 소규모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의지하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 소규모 마을에서는 지역복지 인프라가 현저히 미흡하여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 최신 정부 지원 정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질환 악화 및 정서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산시의 일부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지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며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부산 동래구의 행복한 어르신 센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때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논산시의 사례는 지역 간 복지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디지털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의 미비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디지털 교육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확충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거나 분절된 프로그램들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정책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노후 복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실천적 조언 및 해결 방안은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건강관리를 위한 단기적 실행 전략으로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부산 동래구 행복한 어르신 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 강좌처럼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체력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영양 상담이나 무료 건강 검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적 실행 전략으로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이나 인터넷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이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논산시의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도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와 함께 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규모 동호회나 취미 모임, 그리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 실행 전략으로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구와 같이 우수한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문화 강좌, 미술, 음악, 서예와 같은 창조적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 복지기관, 보건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각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어르신 센터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건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후기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하여 스스로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의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하여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를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정서적 고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여전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행복한 어르신 센터처럼 체계적인 건강 강좌와 디지털 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기술 격차 그리고 복지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 정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강화,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그리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 체계를 마련할 때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와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어르신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은빛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